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회계감사 강의하고 있는 손보승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깐의 휴식을 갖고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뭘까요? 이거죠. 네, 내가 감사를 챙겨야 될까, 버려야 될까? 감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감챙감벌을 결정하기 전에 뭐가 필수죠? 회계감사가 어떤 과목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겁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 거고, 그리고 2, 3, 4번은 이제 회계감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에 결론이 감챙감버에 대한 내용이겠죠. 제가 10분 안에 짧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사 소개인데요. 중요하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계감사 시험 형태. 자, 이것도 원래 제가 그 동차 종합반 OT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볼게요. 자,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2차 답안지 있죠? 답안지에다가 쭉 쓰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조건 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는 그냥 서술형, 두 번째 단답형. 딱 특정 단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원천, 성격, 통제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서술하게 되어 있는 유형도 있고요. 세 번째는 OX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쭉 주어져요. 여러 개 주어진 다음에 각각 틀리면 X, 맞으면 O라고 친 다음에 X 표시하면 왜 X인지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세 번째 유형이고요. 네 번째 유형은 다지선지라고 해서 문장을 한 10개 쭉 주어집니다. 그 중에 틀린 내용 3가지만 찾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아니면 올바른 내용으로 고치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유형. 물론 뭐 계산형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회계감사 출제 형태고요. 자, 그러면 결론 내기 전에 회계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내용은 재무회계와의 비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회계 다 알고 있잖아요. 재무회계 기본적으로 문제와 정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재무회계는 회계상 거래가 문제예요. 정답은 뭐예요? 이러한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할까? 이게 정답입니다. 자, 회계감사는 정확하게 반대예요. 자, 반대라는 게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회계 처리가 정해져 있고 이 회계 처리가 실제로 발생한 회계상 거래인지 확인하는 게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증거를 찾는다라고 해요. 증거. 실제로 니네가 이거 회계 처리한 거 발생한 회계 처리 맞아? 발생한 회계상 거래 맞아? 너네 거짓말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회계 처리를 한 게 아니야? 요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현금 100으로 토지 100을 샀어요. 자, 이런 회계상 거래, 이런 회계 처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요. 회계감사 항상 상식선에서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회계팀장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팀장님 봅니다. 물어보겠죠. 질문을 먼저 해요. 이 토지 뭐예요? 왜 샀어요? 언제 샀어요?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문서, 계약서, 아니면 실제 현금이 인출됐는지 인출 확인증,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거래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곳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질문 기본적으로 감사 증거고요. 계약서, 등기부 등본, 출금 확인증 이런 것들도 다 감사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회계감사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잘 구비돼 있고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회사한테 잘 있고 그리고 출금도 제대로 됐구나. 그러면 이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회계감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물론 정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린 거긴 한데 큰 틀에서 이렇게 가는 게 회계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거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특징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지 얼마만큼 증거를 수집해야 될지 이런 기준점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전문가적 판단이 조금 많이 개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다?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서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해라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요걸 이제 겟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갭 아시죠? 갭이랑 똑같은 겁니다. 얘는 뒤에가 오딧 스탠다드예요. 이제 감사가 영어로 오딧이기 때문에 감사 기준, 오딧 스탠다드, 겟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겟을 통해서 이런 감사 증거를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수집해야 될지 다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계감사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과목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회계감사라는 게 말씀드렸죠. 우리 겟을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암기 과목이에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실무적입니다. 그래서 실무 중심의 암기 과목인데 이게 실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회계감사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상상에 대해서 상상을 해드릴 건데요.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가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시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게 회계감사 기본 형태고요. 자, 세 번째는 희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싫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말이에요. 계산 문제가 표본 감사라고 해서 우리 통계적 표본 추출 요거 계산 문제 있고요. 중요성이라고 해서 두 가지 요거 두 개 빼고는 대부분 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감사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건지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회계감사는 낯서니까 익숙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를 모두 서술하시오. 자, 여러분들 아는 거죠? 어떻게 쓰실 거예요? 첫 번째, 젓가락, 숟가락, 수저, 국자, 주걱 다 쓸 수 있죠?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뭘 써야 돼요? 기준서에 나와 있는 것만 써야 돼요. 그래서 기준서에 만약에 숟가락과 젓가락만 나와 있다, 나머지 다 틀린 거고요. 수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부분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요. 두 번째, 한식을 먹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여러분들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필요가 없고 경험을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어떻게 한식을 먹었는지 생각하면서 과정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상에 따라 경험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 써야 돼요? 기준서에 따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서에 나와 있는 한식을 먹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한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효익을 서술하시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몸이 건강해지고 영양분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효익이 있겠지만 반드시 기준서에 나와 있는 효익을 서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계감사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나오는 게 회계감사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좀 있다. 이러면 그리고 다른 네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연습서 공부를 뭐 조금 했다든가 뭐 어찌 됐든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감챙이고요. 암기 과목에 자신이 없고 내가 다른 네 과목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감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들으신 거죠? 제가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자, 동차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하게 개인적 경험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시험이 좀 평범하게 나오거나 쉽게 나올 경우에 한 60점대로 합격을 한다.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시험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면 동차생도 어렵고 유예생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평범하거나 쉽게 나왔을 때 합격할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감사를 뭐 3월 달에 그냥 확 다 듣고 4월부터 암기만 쭉 하겠다. 뭐 이것도 방법인데
감사라는 게 이게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3월에 한꺼번에 확 듣잖아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내가 뭘 들었지?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틈날 때마다 계속 차근차근히 쌓아 올려서 한 4월 말 5월 초까지 강의를 듣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정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물론 강의를 들으면서 틈날 때마다 나름의 정리를 계속했겠죠. 누적해서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자, 부끄럽지만 어쨌든 결과는 공개해야겠죠. 네, 결과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어느 한 과목을 정말 고득점을 받자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에는 좀 잘못된 것 같는데 저는 웬만하면 다 60점대로 붙자라는 전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그랬어요. 그 결과 물론 삐끗했죠. 네, 어쨌든 세법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 전략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의 해도 마찬가지 회계감사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합격하게 된 겁니다. 됐죠? 부끄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결론 이미 났는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다가 회계감사 원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전체에 대한 내용을 몇 시간? 9시간에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뭐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이미 판단이 쓰셨으면 그거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제가 질문이 조금 많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강의를 찍어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올해 꼭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